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그 계단, 예, 저기 저희 계단 완성된 이미지고 그 계단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맨날 하는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실 거라 생각하니까. 저 계단을 작업하기 위해서 미리 빗작업이에요. 저희는 계단 쪽이 조금 제가 경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 생각을 해서 어렵다기보다는 좀 조심해서 하자라는 생각으로 좀 나중에 작업을 했어요. 경험이 조금 그래도 생기면 하자 싶어서 나중에 작업을 해서 그 기초 토대 부분도 나중에 작업을 했어요. 그죠? 지금 보시면 그 구멍을 뚫어서 앙카볼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토대목 할 때랑 똑같습니다. 구멍 뚫은 다음에 세탁 앙카 작업하는 거고, 지금 이게 5배속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좀 빠르긴 한데 뭐 봐서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그런 것도 좀 감안했어야 돼요. 나중에 그 보일러를 깔아야 되니까 스티로폼 들어간 높이 그리고 그 몰탈 작업할 때 그 높이까지 감안을 하셔서 저는 저기를 높이를 그 토대목이랑 똑같은 위치까지 했어요. 그래서 뭐 기초 토대목 그리고 깔돌이 밑깔돌이 높이까지 감안을 해서 작업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그 계단 자체는 간단하지만 어떻게 간단하냐? 예, 스케치업만 있으면 간단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만 계단의 높이와 계단의 넓이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기초 작업을 끝나고 바닥 타일 작업까지 끝났을 때 바닥재 작업까지 끝났을 때 첫 번째 단의 높이를 좀 심사숙고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일치해야지. 그리고 계단의 외장재까지의 높이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셔서 작업을 하셔야지. 안 그럼 나중에 계단의 높이가 들쑥날쑥할 수 있거든요. 맨 마지막 단이.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만 주의하시면 최종 마감됐을 때 계단 외장재까지 작업이 끝났을 때 계단의 높이가 첫 단부터, 예, 그러니까 첫 단과 둘째 단, 바닥과 둘째 단의 그 높이만 같게 하시는 것만 고려하시면 나머지는 뭐 딱히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저희 기초 부분 작업할 때랑 똑같죠. 예, 시멘트 부분과 만나는 부분 방수 시트를 해가지고 작업을 해주는 거고, 구멍 뚫어서, 예, 기초 때랑 똑같아요. 하지만 예, 저런 것들 확실하게 잡아줘야지 나중에 뭐 계단이 흔들린다거나 뭐 유격이 생긴다는 걸 최소화할 수 있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목조주택이라는 거는 계절에 따라서 정말로 많이 이게 수축과 팽창이 심해요. 습도가 높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부풀거든요. 이건 살아보셔야 알아요. 그리고 건조할 때는 또 쪼그라들고 집 자체가 정말 심합니다. 목조주택은 꽤 심해요. 그리고 저희같이 투방습지를 두른 집은, 그리고 저희는 바닷가에서 습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자, 저거는 뭐냐, 그 기초 부분이 완전히 플랫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게다가 저 부분은 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남은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데코 타일을 밑에다가 받쳐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래도 중앙에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계단이 그 3개가 들어가거든요. 계단 프레임이 중앙에 하나 들어가고 양옆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나중에 변형이 생길까봐 데코 타일 남은 걸로 밑에 깔아서 수평을 완전하게, 그러니까 빈 공간을 없게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안 해주는 것보다 나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런 식으로. 저 데코 타일을 굉장히 여러 곳에 썼어요, 저런 식으로. 그래서 저런 식으로 작업해주고, 안가 조여주고, 그다음 안가 조여주고, 그러니까 마감을 감안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제가 뭐 이따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계단 작업할 때 신경 썼던 건 그 계단 받침, 계단 프레임의 그 수직이겠죠. 그걸 잘 잘라야 되거든요. 깔끔하게 90도로 맞춰서. 안 그러면 이제 나중에 조금씩 유격도 생길 수 있고, 물론 계단 프레임에 OSB가 붙고 OSB에 최종 마감재가 붙어서 크게 뭐 문제 소지가 있을 거 생각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거를 90도로 자르는 거,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옆에 스커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스커드를 미리 댈 것이냐, 아니면 그 스커드 부분만큼 공간을 남겨놓고 나중에 그 사이로 OSB를 넣거나 뭐 석고보드를 넣거나 할 것이냐. 저는 전자로 했거든요. 그게 훨씬 작업이 수월하고 마감했을 때 깔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따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저렇게 똑같습니다. 처음에 토대목 할 때처럼 구멍 뚫어서 거기다 맞춰서 홈 내주고,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원래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영상만 그냥 편집 안 하고 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그냥 너무 거지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본드칠 해주고, 마지막 단엔 본드로 목공용 본드 발라주고, 나중에 못으로 이제 저게 이제 기본 계단 받침이 되겠죠. 물론 저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높여주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측이 우측보다 그 살짝 나무를 눈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살짝 높아요. 근데 저런 것들이 목조주택에서는 굉장히 빈번하다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좀 높여지고, 목재 사이즈가 다 같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두께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허용 오차라는 게 항상 있으니까 그걸 감안을 하세요. 너무 맞추려고 하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저처럼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아주 적당한 선에서 매뉴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제 자, 타정해주고, 지금 쓰는 못은 아마 53mm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일 작은 걸로 지금 타정해주고, 자, 저거는 이제 기본이 되는 저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받침과 높이를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위치 표시하시고, 이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마이터 소울을 이용했어요. 마이터 소울을 이용해서 지금 영상에는 안 보이지만 아내가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뒤쪽에서. 그래서 거기에 각에 맞춰서 지금 끝부분은 남겨놔야죠. 당연히 마이터 소울 구조상 그렇게 잘리지 않거든요. 이따 이미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마이터 소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개 다 마이터 소로 계단을 잘랐습니다.
이게 조금 불필요하게 제가 편집을 다시 해야 될지. 보시면 집사람 아내가 잡아주고 반대쪽에서도 좀 잡아주고 있어요. 보시면 저런 식으로. 근데 그 기본적으로 이게 툴에 익숙하시다면 흔히 말하는 원형 톱으로 하시면 제일 좋겠죠. 원형 톱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저게 모르겠어요. 직소도 있지 않냐. 원형 톱 말고 직소도 있다고, 이 직소도 사용하면 더 낫지 않겠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직소가 날이 휘어요. 수직으로 이 날이 두꺼운 날이 아니라 얇은 날이잖아요. 얇고 작은 날이잖아요. 뭐 목공용으로 좀 넓은 게 있긴 하죠. 근데 걔도 의외로 날이 수직으로 안 내려가더라고요. 해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이게 뭐 툴이 굉장히 익숙하시는 분이 쓰면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그 전에 석가리 작업할 때 직소로 좀 해봤었는데 의외로 날이 휘더라고요. 직선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저는 제일 깔끔하게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저렇게 한 사람이 잡아주고 마이터소로 작업하는 게 제 경험으로는 가장 깔끔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나 싶어요. 날이 휠 일은 없으니까 적어도. 그래서 저게 방법이 2인 1조로 꼭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사다리 이용하면 의외로 혼자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사다리를 어떻게 이용하냐 이거 뒤에 조금 있으면 나와요. 지금 뭔가 이렇게 또 계산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저런 게 혼자 하기도 힘들고 또 최소한 2명이 있으면 좋긴 한데 또 같이 하는 사람도 힘들고 저는 뭐 수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정말 몸만 축납니다. 전문가한테 맡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저게 계단 받침을 편집을 저런 식으로 지금 저 디월트 같은 경우는 그 레이저 뭐라고 있어요. 저기서 그 전원 이 가이드가 나옵니다. 빛을 쏴줘요. 그 옵션인데 저기 달린 게 검은 부분이 있는데 저 검은색 뭉치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라이트를 쏴주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그 가이드선이 나옵니다. 그걸 켜면 좀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라이트 뭔데 그 옵션이 있어가지고 기계에 그걸로 지금 가이드가 나와요. 그리고 좀 절단이 조금 편해요. 뭐 다른 마이터 써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쟤는 그게 좀 약간 장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내가 잡아주는 것도 있지만 사다리에다 걸쳐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지금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트 쏴서 기계에서 그 미리 그렸던 라인과만 일치시켜서 지금 보시면 아내가 움직이고 있죠. 사다리를 사다리를 이용해서 사람이 잡고 있으면 아무래도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사다리까지 이용해서 높이를 맞춰서 좀 모르겠어요. 현장에서는 아마 제 생각엔 원형톱으로 할 것 같은데 이 원형톱도 가이드가 있거나 아니면 되게 능숙해야지 깔끔하게 90도로 자르지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제일 좋은 건 저는 좀 번거롭더라도 적어도 계단 작업은 마이더서로 저런 식으로 2인 1조로 하는 게 제일 그러니까 원형톱에 익숙하지 않다면 저렇게 하는 게 가장 괜찮지 않나. 나름 노하우라면 제가 해보니까 저기 계단 할 때쯤 되면은
툴을 좀 어느 정도 써보게 되거든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하는데, 예, 좀 저게 방법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 보면, 예, 저기 끝부분까지는 자를 수가 없어요. 원형톱의 구조상. 그러니까 마이터소의 구조상 원형톱도 마찬가지고, 안 그럼 더 나가게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잘리게 되기 때문에 저렇게 꼬리톱을 이용한다거나 이제 직소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저것도 목공용 직소 넓은 툴이 날인데도 의외로 속도가 조금 빨라지면 날이 쉽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툴을 잘 못 써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런 식으로 끝에 부분만 이제 다 나머지는 마이터소로 하고 끝에 부분만 살짝 직소를 이용해서 커팅을 해줬어요. 저렇게 하는 게 저는 가장, 그러니까 제 경험상,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경험 일천하다고. 제 경험상 저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어쨌든 저런 식으로 잘랐다는 거. 그러니까 뭐 집사람이 옆에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아내가 예, 계단이 좀 저는 늦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좀 미리 만들 거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만들고 나니까 위에 다니기가 너무 편해서, 기존에 계속 사다리나 이런 것들 위험하게 다녔거든요. 그런 것들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었죠. 또 이렇게 자르다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에어 불러주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선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톱밥 때문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최소한 두 사람은 있어야지 작업하기가 편한데, 어느 정도 혼자는 못할 건 아니에요. 혼자 못하는 건 아닌데, 저는 그냥 재미로 정말 하시는 게 아니라면, 내 재미도 재미지만 하여튼 힘듭니다. 오랜 동안 한다는 건 힘들고, 뭐 어쨌든, 예, 그래서 이 영상 편집을 좀 제가 미리 끊었어야 되는데 좀 제대로 못 끊어가 좀 길어졌네요, 이 부분이. 근데 지금도 끊으려면 그렇고 하니까, 예,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커트를 미리 옆에 달 것이냐, 잼보드를, 그러니까 계단 보드를, 제가 뭐라고 호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미리 달 것이냐, 나중에 달 것이냐, 그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게 나중에 도배를 하든 석고 작업을 하든, 저는 계단 옆에 스커트 자리를 충분히 남겨두시던가. 근데 그걸 남겨놓는다고 해도 이렇게 핏하게 남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계단 작업하실 때 같이 스커트를 다는 거를, 제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아예 스커트 달아서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작업 방식이 아닌가.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예, 원형톱으로 작업을 하죠. 왜냐면 직소로 저거를 자르면 의외로 이게 날이 두꺼운 자재이기 때문에, 예, 저런 원형톱 마이터소 하기도 뭐해가지고 저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가이드 잡아주고 직소로 해야지, 그냥 하면 직소가 의외로 날이 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좀 적재적소에 적당하게,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거 이제 계단이 걸리는 부분이죠. 자, 요게 스커트가 단 거예요. 미리 저는 미리 스플러스로, 네, 스커트를 달았습니다.
물론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다 이해하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계단 걸릴 부분까지 지금 임시로 달아본 거죠. 그리고 가운데 계단 프레임을 했는데 한 2mm 정도 살짝 높더라고요. 저기가 살짝 높았어요. 그러니까 가운데만 높은 게 아니라 양쪽 다, 그러니까 세 군데 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2, 3mm 정도가 높았어요. 계산보다. 뭐 나무의 목재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양쪽에 계단이 놓이는 곳과 가운데 놓이는 곳 세 군데를 다 대표로 밀어준 거죠. 살짝. 그래서 맨 윗면과 높이를 맞춘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저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놓은 거는 양쪽과 계단 세 군데 프레임을 수평을 맞춘 거예요. 맞춰보는 거예요. 아, 잘 맞나? 네, 뭐 큰 문제가 없어서 이제 계단 받침 저렇게 밀어넣어주고 위치 확실하게 잡은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잡아서 조립을 해주면 됩니다. 다른 분들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처음에 저 작업할 때 참고서적이랑 많이 참고를 하고 했는데 좀 아랫단이든 윗단이든 저는 좀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처음에는 좀 번거롭겠지만 계단 받침 확실하게 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어떤 못이나 스크류의 홀딩 파워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아랫단과 윗단을 확실히 잡아줄 수 있게끔 작업을 해주시는 게 저는 제일 합리적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마감을 감안을 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옆에 스터드 옆에 저렇게 가로 블러킹이 있는 것도 스커드를 고정해주기 위해서거든요. 확실하게. 그래서 지금 저것도 스커드를 확실하게 고정해주기 위해서 블러킹을 단 거예요. 저기다 한 번 더 피스 작업을 해주려고. 저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맨 아랫단은 아무래도 끝점이니까 좀 더 확실하게 고정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스커드 작업을 해주려고, 그러니까 스커드 고정을 해주려고. 네. 자, 보시면 굉장히 헤매고 있네요. 편집을 좀 더 깔끔하게 했어야 되는데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네요. 자, 그래서 보링 한 다음에 그냥 못질한 게 아니라 보링 해줬어요. 저런 거 할 경우에는 보링 한 다음에 피스로 고정을 해줬습니다. 저런 식으로. 저 부분 이제 밀어 넣겠죠. 안으로 이제. 피스를 어디다가 어떻게 박을까? 아직 가운데 프레임은 제대로 위치하지 않은 거죠. 영상이 좀 정신이 없죠. 제가. 예, 그 다음에 밑에 쪽 확실하게 자리 잡았으면 위쪽에 고정을 하는 거죠. 저는 저런 것들 할 때 가능하면 뭐 못을 쓸 수도 있겠지만 제 같은 경우 지금 복공용, 아니 그러니까 정자용 그 우드 스크류거든요.
일반 피스가 아니라 우드 스크류를 썼어요. 뭐 이왕이면 조금 더 탄탄하게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끝점이나 뭐 시작점 그런 곳, 그리고 중간에 한두 군데씩은 우드 스크류로 고정을 해줬어요. 지금도 저 부분은 우드 스크류 작업을 하는 거죠. 피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피스죠, 우드 스크류도. 그리고 이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스커트 보시면 저는 저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마감 작업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런 것들 할 때 마감을 어떻게 할 거다 미리 이런저런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서 계속 프레임이나 헤더에 고정을 해줍니다. 고정을 해주시고 뭐 저거까지만 하면 사실 어려울 건 없죠. 이제 더 이상 블러킹만 이제 시작과 끝에 블러킹만 제대로 이제 넣어주고 중간에 뭐 필요하시면 블러킹 넣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 아랫부분이 그 세탁실로 사용했거든요. 저 아랫부분은. 그래서 불필요하게 블러킹을 쓰진 않았어요. 블러킹 하면 또 어쨌든 뭐 그만 공간을 잡아먹으니까 굳이 필요를 못 느꼈고 USB로 어차피 잡아줄 거니까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피스로 좀 더 단단하게 좀 많이 고정을 해줬습니다. 이제는 뭐 이번 영상은 30분으로 끊었는데 한 영상을 한 3개 정도로 해서 계단을 마감을 하는 걸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근데 뭐 보시다시피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뭐 정리를 하자면 가장 기본적인 게 일단은 마감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계단을 뭐 대표적인 게 저 스커드겠죠. 스커드가 없이 공간을 띄워놓기만 하고 나중에 뭐 OSB나 섞고 넣을 걸 감안해서 공간을 띄워놓겠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저는 나중 그런 것보다 스커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할 때 그 프레임 자를 때 마이터 소울을 이용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초보자들도 정확하게 깔끔하게 계단을 자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영상이 OSB 작업까지만 찍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나중에 계단 외장재나 이런 것들은 마감은 사진으로밖에 없어서 그런 것들은 그냥 사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을 좀 자주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네요. 자꾸 늦어지는데 어떤 가급적이면 자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저것도 뭣도 그 100mm 스탠못이거든요. 남은 거. 아니 100mm 스탠못이 아니라 맞아요. 기초할 때 쓰고 남은 기초가 아니라 어디서 한 거 굉장히 그런 것들인데 저는 저런 것들을 좀 많이 했어요. 두꺼운 못 많이 쓰고. 근데 굳이 저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때는 좀 짱짱하게 만들고 싶어서. 근데 뭐 좋죠. 그만큼 나중에 보니까. 어쨌든 참고하셔서 계단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